슈퍼마마 정지민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진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예쁘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어머나, 꽤 어머나. 날씬하신데요. 아, 제가 정말 2주를 바짝 한번 네. 조금은 더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바짝 관리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80kg가 넘어요. 진짜요? 안 넘으시나요, 혹시? 80kg요? 네. 안 넘. 너무 부럽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출산 전에 사진 보셨지만 네. 저는 63kg를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 둘을 낳으면서 저렇게 100kg도 넘어보고 제가 100kg? 제일 네. 많이 나가셨을 때가. 네. 어머나, 임신 중에. 네네. 아이고. 그래서 104kg까지 갔다가 뭐 이제는 거의 고정 몸무게가 86. 여기서도 또 안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슈퍼마마시구나. 아, 저 때가 지금 결혼 전 63kg 결혼 전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 날씬해요. 처음에 1, 2kg 쪘을 때는 신경 많이 쓰더니 네. 2, 30kg가 쪄버리니까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냥 그치.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렇죠. 먹고 네. 울고 또 먹고 막 울고 진짜 먹고. 이상했어요, 제가 좀.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먹는 걸로 풀어줘요. 맞아. 그렇게 되면 먹게 계속 맞아.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먹고, 스트레스 받고 먹고. 맞아. 단단히 잘못됐었죠, 제가. 자, 우리 정말 우리 슈퍼마마 정지민 씨를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대한 비만학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요. 지킬 박사님 모셔볼까요? 지킬 박사님. 나와주세요! 대단하신 분이. 예, 안녕하십니까. 비만 전문가, 가정학과의 김범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맞는 거죠, 박사님. 최우수 구연상. 네. 연구상 아니고 구연상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구 구연상이 맞고요. 연구. 예, 저희가 의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라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한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잘 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주게 되는데 제가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면 그때 수상한 그 연구는 어떤 논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되게 힘드시죠? 근데 그 다이어트를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약물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요거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4개 나라가 같이 합동한 연구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연구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상을 받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비만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비만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그냥 단순하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지방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신체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신체 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런 만성적인 일종의 염증 상태를 저희가 비만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더 이상 미용 문제가 아니라요.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어떤 진단과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으로 보셔야 합니다. 질환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심각성이 팍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전 진짜 심각한 게요. 아기를 낳고 거의 20kg가 쪄 있는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저 막 몸이 힘들어지니까 치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우리 정지민님의 건강 상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민님 키가 168.8로 굉장히 크신 편이세요. 크시네요. 그리고 현재 몸무게가 86.3kg셔서 체질량 지수가 30.3인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2도, 그러니까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 네, 그냥 잘- 자랑이에요? 네, 잘 맞습니다. 예. 이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허리둘레가 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지민 씨 저희가 허리둘레를 재봤는데 허리둘레가 무려 1m, 100cm가 되십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둘레가 85cm, 한 저희가 34인치 이상이라 그러면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요. 지민님 같은 경우에 이미 허리 기준에서 15cm, 이 제가 보여드린 자만큼, 요 자만큼이 더 나가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이만큼? 문제가 복부 비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저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활발하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염증이 단순하게 관절 같은 데만 영향을 주면 괜찮은데요. 이게 심장에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심장마비도 오실 수 있고요. 뇌졸중도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그걸로 투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가죠? 비만이 전신 건강을 망친다. 지민 씨 살찌시고 나서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저는 관절이 사실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뭐 어깨, 무릎, 뭐 이렇게 손목, 이런 마디도 그렇고 제일 많이 아픈 건 관절인 것 같아요. 혹시 계단 내려가실 때 괜찮으세요? 잡아야죠. 무조건 그래요? 발을 잡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건 그래 좀 하겠는데 내려갈 때가 왜 더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죠?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야 돼. 그게 고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보통 이렇게 5, 60대 어머님들 나와서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젊으신데. 근데 박사님, 비만하면 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맨 위가 이제 정상 체중이시거든요. 이따가 이제 점점 우리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영양 관리가 잘 못 되게 되면 이렇게 지방세포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팽창하는 게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 공급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시커멓게 죽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없어진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조기로 염증 세포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저 염증 세포들은 비만 세포랑 또 같이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몸에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죠. 온통 염증으로 가득 차지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염증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알레르기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원래 염증이 있던 분들은 악화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혀 멀쩡하신 분들이 간 수치가 올라가신다든가 또 치매에 걸리신다거나 심지어는 암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암이요? 암까지요? 네. 저희가 염증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 질환이 있으시면 암이 잘 생기시게 되거든요. 그런 대장암이 생기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대장암이 생길 때 약 35.4%,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8%가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여자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유방암이라든가 또 최근에 많이 무서워하시는 췌장암, 또 남자분들 전립선암 이런 것들도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암이라고 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비만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는 우리 지민님처럼 아기 가지기 전에는 날씬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이 아기를 가지시게 되면 출산 후에 이렇게 자궁에 염증이 생기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염증을 산후조리를 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셔야지만 되지요. 잘 관리를 못 하시게 되면 악순환에 빠지시게 돼요. 염증은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우리 몸에서 지방이 계속 쌓이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최근 학계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 염증으로 인해서 비만이. 염증 때문이었군요. 그래도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네. 막 아프고 쑤시고 이랬어도 제가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 없거든요. 오, 이건 좋은 건데요. 그럼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안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지민 씨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실까요? 여기서 특히 관심 가지셔야 될 건 혈당입니다. 혈당이 얼마 나왔나 한번 볼까요? 혈당. 100. 100인 거죠? 네, 100. 100 나오셨습니다. 혈당 100이시면 지금부터는 정상이 아니시고요. 당뇨병 전 단계로 들어가시겠죠. 예, 보통 저희가 공복 혈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125까지는 저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26부터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 보통 5년마다 25%가 당뇨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민 씨는 당뇨병 전 단계에 들어가신 겁니다. 아이고야.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혈당이 높은 거? 아니요,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못했을 텐데, 아니, 전 결혼하고 나서 건강검진도 진짜 안 받았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건강할 줄 알았어요. 이런 그치. 내부적인 거는 살만 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젊은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맞아요. 단순하게 체중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당뇨병은 재미있는 게 초기에 2년 동안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19%에서 45%까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병증의 발병 정도나 또는 합병증의 빈도도 훨씬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바로 지금 하셔야지 됩니다.